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 바로 고 이건희 회장의 생각을 정리한 글인데요. 보내주신 이 자료 읽으면서 저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공하려면 열심히 하라, 뭐 열정을 가져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거의 정반대로 냉정함,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지점이 좀 독특하죠? 네. 마치 열심히 노젓는 것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요. 뭔가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냉정함이라는 키워드, 이걸 열쇠 삼아서요. 그가 생각했던 성공, 또 리더십,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들, 여기에 대한 좀 독특한 관점을 같이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좋네요. 어쩌면 지금 뭐 복잡한 정보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당신에게 이 냉정한 접근법이 예상치 못한 통찰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의 그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꽤 도발적인 생각이에요. 젊었을 때는 본인도 뭐 밤새 일하고 그런 열심을 믿었다고 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건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회고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나오죠. 노력은 연료지만 냉정함은 핸들이다. 핸들 없는 차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 비유,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그렇죠. 아주 직관적인 비유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때, 그럴 때 되게 허탈하기도 하고, 맞아요. 허탈하죠. 결국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내도 소용없다. 뭐 이런 말이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냉정함이라고 말하는 게 뭐 단순히 성격이 차갑다거나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보다는 방향이 없는 열심, 그러니까 뭐랄까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막 하는 거. 네, 그게 어떻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완전히 잘못된 결과로 이끌 수 있는지 그걸 경고하는 것에 가깝다고 봐야죠. 자료에 인용된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고도 가난하다. 그들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다. 방향을 묻지 않고 달리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 저도 봤어요. 핵심이네요. 그렇죠. 이게 핵심을 딱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의 양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력을 어디로 향하게 할 거냐. 이 방향 설정.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 설정이요? 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능력이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분석, 그리고 판단력이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목표를 향해 갈 때 무조건 달리기 전에 잠깐 멈춰서 지도를 보는 행위. 뭐랄까, 그게 바로 이 냉정함의 역할이라는 거죠. 지도 보는 행위. 네.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방향 없는 열심의 함정이라. 정말 공감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냉정한 판단을 가장 방해하는 건 뭘까요? 이 자료에서는 망설임 없이 감정을 딱 지목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감정. 감정이 흔들리면 기업도 사람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면 이 감정 통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확고하죠. 특히 그 리더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뭐 데이터로 말하라. 현실로 판단하라. 이런 요구들. 이게 결국은 주관적인 감정이나 기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철학을 보여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 객관성, 사실 기반, 이게 중요했던 거죠. 심지어 한 번의 분노가 한 번의 자만이 수십 년 쌓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경고는 정말 섬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순간의 감정이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자료가 말하는 냉정함이라는 게 감정을 억누르거나 버리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가요? 네. 오히려 통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느끼잖아요. 기쁨, 분노, 슬픔, 불안 이런 거 다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느끼죠. 중요한 건 특히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걸 인식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 인식하고 관리한다. 네. 자료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냉정함은 결코 감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기쁨, 분노, 불안, 욕망, 그 모든 감정의 흐름을 알아야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감정의 흐름을 알아야 통제한다. 네. 이건 마치 그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파도의 흐름을 잘 읽고 서핑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파도 서핑 비유 좋네요. 네. 네. 감정이라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그냥 파괴적으로 막 분출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해서 의사결정에 오히려 활용을 하되 그 파도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좀 깊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용하되 휩쓸리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는 구호. 네네, 알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기존의 방식이나 익숙함 혹은 뭐 사람에 대한 정 같은 그런 감정적인 요소에 얽매이지 않겠다. 모든 것을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바꾸겠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감정 통제 혹은 냉정한 결단의 사례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와, 그 말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말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는 냉정한 결단.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제한다. 아,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파도 서핑 비유도 확 와닿고요. 그럼 그런 감정 통제나 객관성 유지,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냉정해져라 이렇게만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중요하죠. 네, 이 자료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거리두기를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아, 거리두기. 네, 사람과의 관계든 뭐 복잡한 시장 상황이든 한 걸음 떨어져 있어야 전체가 보인다는 거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감정에 쉽게 휩쓸리거나 아니면 눈앞에 작은 문제에 매몰돼서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전체 구조나 맥락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네, 맞는 말이죠.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게 되는. 그렇죠. 심지어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도 일부러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다는 일화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저는 좀 놀라웠어요. 아, 저도 그 부분 봤어요. 왜 그랬다고 하죠? 열띤 토론 속에서는 진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아, 열띤 토론 속에서는 오히려 진실이 안 보인다. 네, 다들 막 흥분해서 목소리 높이고 있을 때 오히려 한 발짝 딱 물러나서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거겠죠. 참 독특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거리두기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걸 넘어서는 거죠. 뭐랄까, 정신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관찰 그리고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공간 확보? 네. 감정적인 어떤 연결고리나 즉각적인 반응의 소용돌이에서 의도적으로 한 발짝 딱 물러나면 비로소 그 현상의 표면 아래 숨어 있는 본질적인 구조라던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 패턴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아, 그제서야 보이는군요. 네. 시장에 대한 언급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자료에 인용된 부분을 보면 모두가 사는 주식을 살 때 저 이건희는 조용히 팔았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저 이건희는 냉정하게 계산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남들하고 반대로 행동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시장을 뒤덮은 그 집단적인 감정 있잖아요. 탐욕이나 공포 같은 거. 네, 군중심리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감정의 흐름에서 거리를 딱 두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이었던 거죠. 여기서 거리는 뭐 냉담함이나 무관심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아, 다른 건가요? 네, 오히려 더 명확하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인 셈이죠.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도시 전체의 지도가 보이듯이 그 감정의 안개 속에서 벗어나야 문제의 본질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높은 곳에 올라가야 지도가 보인다. 비유가 정말 적절하네요. 감정의 안개 속에서는 길을 잃기 쉬우니까요. 실패에 대한 관점도 저는 상당히 독특하게 느껴졌거든요. 아, 실패에 대한 거요? 네. 보통 실패하면 되게 낙담하거나 자책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실패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감정적인 실패, 이걸 훨씬 더 경계하더라고요. 즉, 왜 실패했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넘어지는 것, 이걸 거의 뭐 죄악 수준으로까지 강하게 비판을 해요. 죄악 수준으로요?
와, 네, 넘어지는 건 괜찮지만 이유를 모른 채 넘어지는 건 죄다. 이 말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 말. 네. 실패했을 때 흔히 그냥 운이 없었어. 타이밍이 안 좋았어. 누구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회피하거나 남 탓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기 쉽죠. 네, 대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패를 다음 성공을 위한 어떤 디딤돌로 삼으려면 뜨거운 감정 대신에 차가운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 지점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요. 실패를 더 이상 감정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귀중한 정보, 뭐랄까 데이터로 취급해야 한다는 태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실패를 정보로 본다. 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데요. 실패를 분석했다. 분석은 아픔을 들어주지 못하지만 다음 성공의 지도는 만들어준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실패 원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은 당장의 그 쓰라린 감정을 달래주지는 못할지 몰라도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길을 알려주는 어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비게이션 역할? 네, 이렇게 분석된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한 정말 값진 자산이 되지만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처리하고 덮어버린 실패는 마음속 깊은 곳에 트라우마나 상처로 남아서 오히려 미래의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족쇄가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예기치 못한 위기가 딱 닥치면 두려움, 분노, 혼란 같은 감정의 폭풍이 막 몰아치게 마련인데 이럴 때 리더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온도를 낮춘다? 네, 이 상황에서 가장 냉정한 선택은 무엇인가 하고요. 위기를 그냥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공포에 압도돼서 허둥대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위기 속에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가 보일 수 있다. 이런 상당히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본다. 정말 쉽지 않은 경지일 것 같은데요. 듣다 보니까 시간이나 부에 대한 생각도 결국은 이 냉정함이라는 키워드하고 깊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과 부에 대한 것도 나오죠. 네. 부라는 것을 단순히 돈이나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할 줄 아는 힘으로 정의하는 부분이 좀 독특했어요. 네, 그 통제력.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 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생각해 봤는데 아마 사람들이 막 조급하게 눈앞의 이익이나 기회를 쫓으려고 할 때 오히려 냉정하게 기다리면서 더 큰 흐름을 잡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흐름. 네.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그 냉정함이 결국 부를 가져다 준다. 이런 믿음 같은 거죠. 네, 인내심이랄까요? 네. 자료에서도 기회는 기다림 속에서도 자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또 젊은 시절에 들었던 돈은 기다림의 대가입니다. 라는 어느 일본 기업가의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는 일화도 소개되는 걸 보면 이 기다림의 미학, 그러니까 냉정한 인내의 중요성을 평생 견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노력보다 방향을 중시하는 태도, 감정 통제, 거리 두기, 실패 분석, 그리고 이 기다림의 가치까지 이 모든 어떤 냉정한 태도는 근시안적인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 그리고 지속 가능성,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가치와 지속 가능성. 네, 불을 쌓고 유지하는 것도, 또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또 매 순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결국은 시간의 큰 흐름 속에서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통찰은 더 깊어지는데요. 뭔가요? 그가 궁극적으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돈이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판단의 기준, 즉 냉정하게 사고하는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 사고의 습관. 와.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다. 판단의 기준이다. 냉정한 사고의 습관, 흔들리지 않는 눈, 감정보다 긴 호흡을 가진 마음. 이렇게요.
감정보다 긴 호흡을 가진 마음. 네, 이 말은 냉정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성공 비결을 넘어서 일관성과 원칙을 지킴으로써 주변의 신뢰를 얻고 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생각의 힘, 그러니까 지혜를 다음 세대에 남기는 방법이다. 이런 아주 근본적인 차원의 이야기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죠. 와, 판단의 기준과 생각의 습관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다는 말. 아,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고 이건희 회장의 관점에서 냉정함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다층적인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다각도로 봤네요. 네. 뜨거운 열정이나 끊임없는 노력, 이건 못지않게 어쩌면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과 통찰력일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료의 표현처럼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질서 혹은 감정이라는 변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통제력,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마음의 질서, 통제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이나 혹은 업무 현장에서 이 냉정함의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것을 가려내야 할 때, 혹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잠시 들끓는 감정의 파도를 멈추고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차분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네, 자료에서처럼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감정으로 일하는가 아니면 판단으로 일하는가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 질문 좋네요. 감정인가? 판단인가? 이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진정한 성취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결과는 때로는 좀 고독하고 쉽지 않은 냉정한 판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있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지금 뜨거운 감정이나 어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마음의 온도를 한 단계 낮추고 상황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순간은 아닐까요?